애플 TV와 디즈니에서의 얼마만큼 콘텐츠에 투자할까예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구멍가게들이었고 한다면은 지금은 대부분 산업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투자도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인 거고 작은 이슈라도 놓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OTT 얘기 이제 나왔으니까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거 굉장히 지금 질문지랑 다른데요. 그럼 질문지대로 말 같았으면은 왜 이거를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김기자를 모시겠어요. 아, 네. 뭔가 뽕을 뽑아먹는 느낌입니다. 너 사수였어. 네. 아무래도 이번에 오징어 게임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하여튼 그 굉장히 핫하단 말이에요. 관련주들도 네. 보면은 막 딱히 찾을 게 없으니까 막 이정재 네. 그 주연 배우가 소속돼 있는 소속사에 투자한 회사들이 막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뭐 우후죽순 막 오르고 있는데 OTT 업종 관련주들도 되게 보면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마구잡이로 투자하면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정치 테마주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정치 테마주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OTT 업종에 대해서 만약 수혜주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이게 유튜브가 아니고 그냥 이제 정식 방송이었으면 당연히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거 추천해야죠. 왜냐하면 제작사밖에 없는데 수혜주가 어딨어. 그렇지만은 이 코스닥 시장이나 어떤 이런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에서는 투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봐야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작사인 거고 그다음 배운 거고 예를 들면은 오징어 게임에 뭐 VFX를 담당했다고 해서 올랐던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 회사들에 뭘 참여했는지 같은 경우들을 본인들이 이제 우리 정치 테마주 볼 때 뭐 봐요? 학연, 지연, 그리고 공약. 정치 테마주 흐름이 있잖아요. 이 대선 후보 되시기 전에는 학연, 지연, 대선 후보 되신 다음에는 공약. 그리고 언제 돼요? 대통령 선거 되면 다 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엔터주도 처음에는 오징어 게임 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징어 게임은 뒤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너도 나도 움직였던 거고 처음에 제작사가 가는 거고 왜냐면 제작사가 이제 제일 대표적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오징어 게임 대박이 났어 그럼 출연했던 다른 관련주를 다 찾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추리닝을 입었던 그 제작한 업체가 막 코스닥 회사 뭐 손자 회사였다 그러면 몇 원상 갔겠죠.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잘 아시잖아요. 아니 시나리오 미리 많이 보잖아요. 오징어 게임 봤어요? 미리? 아니 오징어 게임은 우리나라 제작사였으면 안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나오기 전에 언급을 들은 게 없었던 거예요? 네, 저는 없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그 초기 우리 김 기자가 좋아서 좀 시나리오 이렇게 보면 요거는 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좀 대충 감게 오잖아요. 옛날 보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작 준비하다가 계속 하다가 간 케이스라서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도 기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니 물론 뭐 잘 될 수야 있었겠지만 이 정도까지 뭐 조 단위로 볼 정도까지 이거를 기대를 했을까. 뭐 얼마 전에 넷플릭스 부사장인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파란 추리닝 입고 나오던데. 근데 이제 엔터주 넷플릭스 얘기해서 이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엔터 시장에서 관심은 애플 TV와 디즈니에서의 얼마만큼 콘텐츠에 투자할까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얼마 전에 들었을 때 이제 OTT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달라졌냐면 우리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한국 드라마인데 대본이 나와. 그럼 이거 미국 애들은 어떻게 투자하지? 뭘 보지?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낮 시간이잖아요. 미국 밤 시간대 써가지고 이제 보내면 미국에서 또 그걸 번역을 잘하는 애가 있대요. 그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애가 봐서 그걸 또 코멘트 달아준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무조건 한국 제작사가 제작하는 거, 야 우리 돈 줄 테니까 야 제작만 해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캐스팅도 관여를 하고 이 드라마 대본에 관여를 하는데 그럼 아침에 한국 시간 다시 아침 되면 미국에서 수정본이 온대요. 이걸 반영해줘.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협업에 대한 것도 더 글로벌해지고 있다. 시간이 베르드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디즈니가 내년에 10편 정도 내놓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애플에서는 지금 정확한 움직임이 애플 거는 지금 김지훈 감독 거 이제 닥터 브레인만 내놨잖아요. 그래서 아직 라인업이 나오지 않았고 엄청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애플 검토, 디즈니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뉴스가 그 전에 다 떠요. 그리고 요새 엔터주에서 아까 그 이정재 얘기했잖아요. 그 왜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오르냐? 지금 배우가 없어요. 쓸 배우가 없다. 드라마는 엄청 많은데 배우가 없어. 그래서 배우 캐스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모 배우는 얼마 전에 기획사 갔더니 이 A라는 배우는 2년치가 잡혀 있대. 드라마 지금 예약이. 그러니까
이 이정재 씨가 이번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 글로벌 인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작품은 정말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동석 씨가 이번에 이터널스에 출연했던 것처럼 이정재 씨도 충분히 해외 드라마에 네, 나올 수 있는 그 이제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게 뭐 테마주를 찾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엔터의 흐름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향력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컨텐츠에 관심 갖을 때는 주로 감독을 많이 봤잖아요. 유명한 감독, 박창욱이다, 누구다. 그래서 감독을 보고 믿고 했었는데 지금은 컨텐츠, 시나리오, 뭐 배우 다 보는 거죠. 좀 감독, 디테일하게 좀 배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감독도 보겠지만 뭐 봉준호 감독처럼 이렇게 워낙 유명하신 분들은 뭘 내놓는다고 하면 일단은 관심을 처음부터 이제 갖게 하겠지만서도 이번에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우리나라 한국 한류 K 컨텐츠들을 이렇게 놓고 쭉 보면은 이제 컨텐츠에도 상당한 좀 관심을 가진 게 아닐까. 최근에 뭐 리포트들 보면 한국의 드라마 제작비가 헐리우드랑 비교하면 싸다. 뭐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만큼 들었는데 이건 우리는 이만큼 들었다. 그게 단순히 지금 얘기 아니에요. 한 3, 4년 전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크게 주목을 안 했던 거죠. 왜냐면은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인기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반면에는 그것들이 엔터에 다시 언젠간 독이 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한류들이 다 문제가 됐던 것들은 한류가 오르고 한류가 지더라도 연예인의 출연료는 고가 출연료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못 견뎠던 제작사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글로벌 인기로 해서 지금은 어떤 호황기지만은 다시 어떤 정치기가 올 때에 아티스트의 출연료나 작가의 그 작가료들이 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보셔야 레벨이 돼요. 올라가 있으니까. 그럼요. 시장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또 그렇게 봤던 사람들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또 문제가 있겠네. 우리 김건우 기자는 원래 영화 쪽 담당 기자로 시작을 했었죠. 네네. 예, 원래 영화 전문 기자였어요. 이제 그 당시 아까 2004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출입했을 때 이제 우리 컨텐츠업이나 아니면 엔터 쪽을 봤을 때랑 이제 지금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지금 한 17년가량 됐는데 그 발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체감이 됩니까? 지금의 주식시장으로 좀 설명해 본다면은 지금의 엔터 회사는 투자자들한테 1조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회사 1조 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구멍가게들이었고 한다면은 지금은 대부분 산업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도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인 거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신사업이 단순히 비용 투자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해서 정말 1조로 이 회사가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런 종합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어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은 잘 안 가요. 왜냐? 이제는 라인업 내년에 뭐 있어? 그럼 3-4개 얘기하면 안 돼. 옛날에는 3-4개 얘기하면 괜찮았거든요. 이제는 내년에 저희도 한 10개 해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P엔터사 되게 시총 낮은 P엔터사 상장사인데 거길 갔어요. 갔는데 거기 드라마 라인업 한 15개 되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 인셜로 하냐면 지금 사시면 안 되거든. 왜냐면 이 드라마는 내년 1분기 지나야 이제 방영 스케일 잡히고 뭐 이럴 거라서 내년에 이제 편성 잡히고 하는 것도 지금 뭐 실명으로 얘기하면 괜히 바람 잡는 것 같아서 그렇죠. 라인업이 실제로 엄청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방송이 되는 건 또 다른 얘기고 다른 얘기고. 그리고 대본이 나오고 배우 캐스팅까지 또 다른 아까 얘기했듯이 배우 캐스팅이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네, 캐스팅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된 라인업이 몇 개냐. 왜냐면 과거에는 드라마주가 막 잘 가. 그러면 싼 드라마에도 주식들을 막 사람들이 샀어요. 샀는데 지금 안 사요. 그만큼 똑똑해진 거예요. 2004년에 제가 그 엔터 기자를 시작하고 2010년에 증권을 와서 제가 2010년 처음에 증권 왔을 때가 SM이 지금 주가로 따지면 3,000원대일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때가 제임스 카메론이랑 아바타 이거 한다고 했던 때였어요. 제임스 카메론이랑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사인했다는 것만으로 2연상인가 갔어요. 이제는 안 그렇거든.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에서 투자 받아도 그 정도는 안 오르잖아요. 뭐냐면 이제는 시장도 똑똑해지고 투자도 똑똑해져서 이 회사가 정말 이걸 돈을 얼만큼 벌겠구나. 그리고 예상을 가능한 스토리를 보여줘야 돼 회사도. 그래서 1조 그림을 정말 보여줄 수 있으면 시장에서 믿겠죠.
주식은 믿음의 시장이니까. 최근에 뭐 K 엔터사 같은 경우 상장사 같은 경우에 뭐 NFT 뭐 최대 뭐 회사랑 뭐 한다고 뭐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그게 과연 NFT 그냥 편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될 건지 실제로 되면 얼마를 벌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전을 못 보여주니까 주가가 아직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확실히 업계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편집하시는 거죠? 다 회사 이름이 정확히 안 나온다. K사, P사. 아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니셜로. 아니, 기자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것만 지금 K랑 P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풍문으로 들었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채널이 그런 채널이 아닌데 자꾸 이게 그런 채널 아니에요? 풍문으로 들어서 지금 그런 지금 느낌으로 자꾸 가가지고 아니 뭐 유튜브라고 편하게 얘기하면서 아니 그 저기 이게 뭐 엔터 쪽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코스닥 시장에서 뭐 김건우 기자 모르면 조금 보태서 뭐 시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워낙 관련해서 특종도 많이 썼었고 취재원들도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 김 기자가 코스닥 처음에 출입할 때 지수가 어떻게 됐었죠? 코스닥이 저 같은 스몰캡 기자들은 지수를 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보지 않습니다. 김건우 기자는 원래 이제 법학과 출신인데 그죠? 근데 지금 엔터 쪽으로 대석사를 받았죠? 엔터 석사 그죠? 부동산도 석사가 아니요 부동산 없습니다. 그거 아니었었나요? 네. 그리고 바이오 쪽을 바이오도 그 전문가 과정에서 두 군데에서 무려 수료를 했어요. 이제 제가 바이오 기업들한테 워낙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제일 주목받는 게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왜 배웠냐면 바이오 투자 유의점 한번 얘기 좀 해줘요. 제가 이제 바이오도 똑같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는 다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그러면 당신은 왜 바이오를 공부를 했어? 라고 한다면 2010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모 회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임상 1상만 한다고 해도 뭐 주가가 갈 때예요. 취재를 했다 그 당시에. 해서 주가가 막 잘 갈 때예요. 근데 그 회사에 잘 안 됐죠? 안 되면서 판결문을 보니까 임상 1상을 20명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1상은 또 몇 년 전에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 1상, 2상, 3상 하고 뭐 프리 NDA 뭐 되게 다양한 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바이오를 왜 두 번째로 공부했냐? 논문을 그러면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면 논문에는 항상 뒤에 그러나 이런 부작용이 있어. 사이드 이펙트. 근데 기자는 이제 제가 2010년에 처음 할 때는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암 치료제다. 그러면 암을 먹고 나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암 치료제는 그리고 암 치료제는 10명을 먹이면 두세 번밖에 효과가 없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임상들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그런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내용이 다 써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바이오 투자에 대해서 뭘 보셔야 되냐? 일단은 트렌드를 보세요. 그 트렌드는 예를 들면 암학회든 이제 학회들에서 연초에 올해 10대 주목할 바이오 그런 것들이 다 리스트가 나와요. 두 번째, 해외 이 바이오는 우리나라 이슈만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경쟁할 회사가 다 해외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설마 우리나라에서 해외 신약이 나오고 이길 신약이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이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까 이제 뭐 올해 10개 트렌드에 대해서 나온다. 근데 이 중에서 이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게 샀다던가 그렇게 해외 M&A 바이오 M&A에서 주목하는 파이프라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 파이프라인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암제가 지금은 뭐 뉴질랩에서 하는 제 4세대 항암제 이런 것들 나오시듯이 시대는 변하거든. 변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서 일단은 캐치를 하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아야겠다라고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에 바이오 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바이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연구하는 박사예요. 그 박사가 그거 어떻게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대학원을 가시든 그렇게 가서 노력을 하셔야지. 아니 바이오 투자하려고 대학원까지 가는 건 좀 오바 아니야 좀? 아니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니 학비 내고 공부했는데 사람도 알고 그 사람 갖다 내가 주식 정보도 알아. 못 가리기 없죠. 왜냐면 정보 모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 정보 모임 안 나가거든요. 왜 안 나가냐면 끼리끼리 모여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다 끼리끼리 똑같거든. 그러면 정보 모임에서 좋아. 그럼 다음날 올라요. 기사 쓰기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주식판이 아니라 이 업에 대해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관심 갖고 그리고 가야 된다.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요새는 진짜 공개가 많이 돼 있어요. 논문 같은 경우에 논문이야 뭐 당연히 국회 도서관에 가면 다 있지만은 그런 거 외에도 학회에서 한 거라든지 굉장히 공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가 좀 되신다. 그러면 논문 초록도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 실제로 이게 어떻구나라는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요즘 뭐 바이오 회사들이 자기네 채널 유튜브 활용해서도 뭐 발표도 많이 하고 하는 경우도 그럼요. 있긴 그리고 한데 요새 공시 보면 공시 그날 저녁에 유튜버들이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이제 그걸 너무 주식 관점에서만 이제 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긴 해도 김 기자 말대로 뭐 책을 보든 논문을 보든 중요한 거는 관심을 좀 가져라. 그냥 근데 바이오에서 가장 어려운 건 바이오는 가장 믿음의 종목이에요. 바이오는 임상의 결과를 회사도 몰라요. 그렇지. 그걸 알면은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임상 3상을 하면은 그 3상 최종 데이터에 대해서 발표 전까지 볼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회사에서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이학 조퇴 이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투자가 왜 어렵냐면 바이오는 뉴스가 많이 없는 임상 1상을 한다. 그럼 임상하는데 보통 1년 넘게 걸리죠? 이 데이터 정리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럼 한 2년 있다가 실제적인 결과는 얻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는 예를 들면 뭐 학회에서 뭐 냈다 아니면 우리 외부에서 우리 거를 뭐 했다 이런 아니면 우리랑 비슷한 기전인데 이 기전이 해외에서 주목받았다 이런 뉴스들밖에 없어요. 진짜 해외사의 중요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평가에 대한 거는 뉴스가 나오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본인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얼마 전에 부강약품이 지금 엔터 오늘 아니 전반적인 거예요. 엔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부강약품이 최근에 보면은 이거 치료제 그 뭐 만든다고 경구용인가 그 코로나 먹는 약 치료제 만든다고 했다가 이상 그 발표하면서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또 회사도 그렇게 저 나쁜 시그널을 부정적인 시그널을 얘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결과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건 둘째치고 접어버렸어요 아예 임상을. 그것 때문에 훅 빠졌었는데 사람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안 하면 다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예 접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모르니까 결과를. 회사도 모르는 그러니까 회사도 모르니까. 그리고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과거에는 좀 이제 장 마감 후에 낸다거나 좀 주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기 위해서 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그 정보를 듣는 즉시 바로 내요. 왜냐하면 어떤 최근에 몇 년간 바이오 임상이나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장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즉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회사도 몰랐던 사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뒤에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건 아닌데 이게 결과적으로 모르니까 방금 기자 말대로 결과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끝으로 하나 여쭤보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김 기자 주변에서 보면은 주식회사 참 흥하다기보다는 진짜 쪽박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좀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작년에 또 주린이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주식 투자하는 우리가 또 이 채널이 주린이들도 좀 많이 보는 채널이라서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은데 꼭 해주 모르지. 그들은 김건우가 누군지 잘 모를 거야 아마.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 기자가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작은 이슈라도 놓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등한시했던 부분이 블록체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 사이드에서는 블록체인 가상자산은 근데 이제 믿질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회사들 직접 하나 보면서 실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도 말이 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제 어떤 태도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든요. 공부를 좀 해볼 걸.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NFT가 이제 이슈잖아요. 그래서 NFT가 이슈고 이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뉴스가 나오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NFT 시장은 엄청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 시장이 얼마만큼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를 놓치지 마라. 매의 눈을 가지고 놓치지 마라. 모든 업종에. 우리가 보통 이 패널들을 부르면 끊어서 부르거든. 엔터 업종을 부르거나 바이오를 부르거나 코스닥 시장을 보는 사람을 부르거나 하는데 한 사람 불러서 세 가지를 다 듣네요. 역시 김건우. 아니 이게 대본이랑 많이 달라서. 아니 뭐 세 가지를 다 물어봐도 멀티가 가능하니까. 아니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거니까. 부동산도 잘 알잖아요. 아니 나중에 나와서 부동산 얘기 좀 합시다. 간간히 좀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라이브도 좀 하고 같이. 라이브는 사양하겠습니다. 안 할 거야? 네? 아니 어떤 발언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녹화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뭐 다음에 또 한번 만나서 네, 하는 네. 걸로 하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